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팔자세를 보이면서 1%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국채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상황들까지도 좀 연결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점점 하락 추세로 좀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안녕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전하게 또 수익을 챙겨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오늘 특별히 모셔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시장 전략들 더욱더 꼼꼼하게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특히 어제처럼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장자방 전문가님의 시세 더욱더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단 30분 만에 이러한 수익도 두둑하게 챙겨가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그 비법 저희가 홍당무를 통해서 탈탈 털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이 장전에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전략도 아주 꼼꼼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챙겨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방송 시작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은 8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부터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시장 매매할 수 있는 비법들 모두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리딩 방송을 무료로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런 온라인 방송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 예정인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은 사실 어느 방송 통틀어서 유일무이하게 정말 전체적인 섹터를 모두 다뤄주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정말 꽉 잡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섹터들 안에서 유망한 종목들까지 오늘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요새 여러분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은 쉬울 거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 보는 분들은 미치고 환장할 겁니다. 자,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올해 2022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게 상고하저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고점이라면 하반기에 갈수록 점점점 시장이 미끌려 내려가서 올 연말 혹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내년 1, 4분기나 2, 4분기 정도가 이번 하락의 최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만약에 시장이 이쯤에서 흘러내리고 있다면 중간에 반등했다가 빠지고 반등했다가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면서 연말까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에 단기 상방이요라고 이야기하면 이쯤에서 이만큼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막 상승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쯤에서 반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또 저점 낮아지고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이걸 하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오늘 제가 단톡방에다가 방송국 출발하면서 아까 운전하고 오다가 기사를 몇 개 올려놨습니다. 지금 신흥국 10여 개 국가가 모라토리움이 날 가능성, 연쇄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지금 올해가 상당히 안 좋은 해예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신흥국 연쇄 위기가 오느냐. 그래서 10여 개국이 1년 동안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기사를 하나 뜨면서 그래서 실제 환율에 관한 얘기들을 장단기 금리의 격차에 관한 얘기들을 살짝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식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떨어진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제가 좀 전에 운영하고 있는 무료 톡방의 그 화면이 하나 여러분 방송에 나갔는데요. 제 톡방 안에 어떤 분이 삼성전자 왜 자꾸 떨어지냐, 올라가면 안 되냐, 삼성전자 망하냐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 재벌을 걱정하시는군요. 재벌이 망할까 봐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과 마인드에 관한 부분들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다시피 미국 경제 1년 이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28%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4월 11일자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물론 저것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런 가능성들의 기사들이 뜬다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수개월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700포인트대에서 놀고 있는데 만약 저것이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하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쯤 되면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를 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가 물려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반대 매매 나갈 거예요. 특히 신용이나 이런 거 쓰신 분들은 박살날 거고요. 그래서 한 2,0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 가량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죠. 지금처럼 천천히 내려가다가 반등하고 내려가다가 반등한다면 리스크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 여기 그림 하나 볼게요. 우리 옛날에 그 우화였나요?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예, 구덩이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땔감을 막 이렇게 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 막 펄펄 끓어. 처음에는 시원한 물입니다. 그 안에 깨구락지가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림을 제가 못 그립니다. 그냥 팔다리 4개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예, 주둥이 있고. 그러면 깨구락지가 물 헤엄치면서 연못인 줄 알고 이렇게 막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가 물이 천천히 끓으면서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야 뭐냐 따뜻하다. 목간통이냐 좋다. 이러면서 막 목욕을 해요.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물이 점점 뜨거워. 이거 왜 이렇게 뜨겁냐? 아 이거 왜 뜨겁지? 왜 뜨겁지? 네, 그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기포가 흐르면서 막 끓어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헤엄친다고 좋아라 하다가 정사 안 하면서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물이 끓으니까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삶아 죽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내 살이 익었거든요. 우리 계좌를 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매매자들이 어쩌면 이 깨구락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없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서서히 죽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얘가 빠질 때 이렇게 올라갈 때도 서서히 오르죠. 되게 서서히 올라요. 그러다가 빠질 때도 가다가 들어 올렸다가 뺐다가 반등하면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뺐다가 들렸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주식의 사이클도 이 시장의 시황의 사이클도 사실은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저렇게 크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크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해요. 사이클이 짧으면 1년 반에서 3년이고요. 긴 거는 3년에서 5년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1년 반에서 3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바닥 찍고 작년 초 1월 달까지 오를 때 1년 반 동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빠지고 있는데 불과 1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장이 빠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단타밖에 못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번에 들어가서 물리면 장기 투자할 거고 같이 투자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가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 고점에서 바닥 이상, 반토막 이상 났을 때 종합주가지수 기준입니다. 고점에서부터 직전 저점과 직전 고점이 요만큼이라면 이 갭의 절반 이하로 50% 이내로 떨어졌을 때 샀을 때가 우리가 길게 가져가는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고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가면서 데이 트레이딩 형식이나 아니면 며칠간의 스윙 매매를 해야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를 팍스TV 출연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께 단순하게 종목이나 산업에 관한 얘기를 해서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공언을 드릴까 합니다. 5월 달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했을 때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인드에 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금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한 코너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섹터별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신법과 마인드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결과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5월부터는 한번 해볼까 싶어서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5월 달부터 준비되는 대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 중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카메라 이렇게 켜가지고 핸드폰 카메라 기능 켜가지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제 방송창에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이걸 얼른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에 주식만 하셨던 분이라면 선물 옵션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내일 제가 하루 종일 온라인 공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어떻게 사고 팔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장중에 제가 온라인에서 계속 강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예, 선물 옵션 만기주에 딱 하루,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지금 못 보시면 내일 할 거거든요.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할 건데 내일 하루 종일 하는 걸 놓치시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는 다음 달, 한 달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혹시 선물 옵션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야, 그거 뭐냐? 궁금한데 내일 한번 볼까? 하는 분도 오셔도 되고 혼자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들, 저 사람 정말 돈 번다는데 정말 어떻게 매매하기 때문에 저렇게 돈을 벌까? 하락장은, 상승장은 어떻게 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장에 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준비한 자료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2주일, 4월 말 안쪽에 바닥이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단기 가바닥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제법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내려올 때 우리가 매집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팔아먹고 튀는 정도의 상승이지 추세 상승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느 종목들을 어느 타이밍에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면 제 단톡방에 지금 들어오십시오. 강의 이제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강의 시작하고 있는 동안에 9시 9시 50분에 방송 끝날 때까지만 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코덱스 팡플러스라고 합니다. 미국장에서 가장 센 놈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종목이 ETF로 모여있는 게 팡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여기 바닥에서 하나, 둘, 셋, 3일 동안 매집해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 고점이 하나, 둘, 셋, 요 3일째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길래 아이씨 아깝다라고 하고 있었으나 결국은 기다리니까 조정이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얘는 최저점에 사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바닥에서 여기 하나, 둘, 셋, 3일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먹고 여기 하나, 둘, 셋, 3일 사가지고 반등할 때 아씨 오늘 약하다, 단타치다. 그리고 다 또 기다렸다가 하나, 둘, 3일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S&P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 정도를 분할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닥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살짝 입질 매수를 오늘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배팅할 생각인데 이번에 배팅하는 비중은 약 30%에서 40%까지 배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점이 나온다면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제 전화번호 모르시죠? 저도 여러분 전화번호 몰라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제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일단 입질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종목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입질 잡아서 내가 배팅해서 가장 안전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또 연세가 좀 있으셔서 퇴직금 가지고 내가 자금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분들, 그분들께 가장 유익한 ETF가 미국 팡플러스하고 S&P하고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에요. 국가 지수를 사고 파는 것. 이해하십니까?
가장 손해가 나지 않고 혹시 잘못돼 물린다 하더라도 내가 버티면 무조건 이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종목들 건들지 마시고요. 국가 지수에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살짝 입질 들어가고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입니다. 그래서 본 베팅을 할 때 말씀을 톡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쌍바닥을 깨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바닥에서. 그래서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가 진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S&P 500입니다. 얘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2만 원에서 2만 500원 사이 오면 본 베팅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짝 입질만 한번 담궈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주 이내에 제 생각처럼 바닥이 온다면 바닥에 살 것이고 바닥이 오지 않고 시장이 그냥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구조가 나온다면 따라가면서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다 쓸 거니까 여러분 저하고 소통이 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무료 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2,200원 찍던 날에 2,200원, 2,250원에서 평균 단가 맞춰가지고 매수하고 3,100원과 3,200원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가격은 2,500원에서 2,200원 사이. 여기 오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를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면 지키는지 확인하고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얘는 입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국이 지금 러시아와 연결돼 가지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바닥에서 지키고 올라오는 반등 에너지가 있는지 확인까지 하고 사인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리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리딩할 생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동안 제가 공부했던 종목들을 여러분께 공유했을 때 그 공유된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 3개월 동안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손절 처리 나간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될까요? 물려서 사는 동안에 물리기도 하고 사는 동안에 좀 고생한 적은 있어요.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20% 돼서 비중 한번 한 5일 동안 살려다가 한 번 사고 더 사지 말라고 기다렸다가 바닥 나오고 더 사고 이렇게 했던 전략은 있습니다만 손절로 마감됐거나 지금까지 물려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선물옵션 하는 사람은 주식의 흐름을 시장의 방향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쯤에 눌리고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시장이 망가지면 저는 안 삽니다. 시장이 괜찮아질 때 삽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크게 잃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이 누적되기 때문에 자산이 쌓여가는 매매 전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얘가 앞전 바닥에서 지키고 가는 놈이었으면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넘길 거다. 근데 얘가 깨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 반등은 약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반등은 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단타는 여기서 한 번에서 팔아먹고 여기서 한 번에서 팔아먹었는데 약하니까 건들지 말자 하다가 14,000원대에서 살짝 입질만 담아보자. 거래일수 10거래일 정도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첫날 사고 나서 흐름이 안 좋아서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짧게 손절 친 사람은 손절 쳤을 거고 사지 말라 그래서 그냥 물린 상태로 내비두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10거래일 동안 사자고 했는데 하루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치 살 거면은 200 샀잖아요. 5천 살 거면 500 샀잖아요. 그죠? 나머지 2천만 원 살 사람은 1,800만 원의 현금이 있고 5천만 원 한 종목 담으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가 4,500만 원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기다려 하시는 분은 그냥 어차피 살려는 물량의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손절 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기다리실 분은 저와 함께 기다리셨다가 바닥이 나올 때 나머지 자금 한 방에 집행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차이나 전기차 부분은 앞에 전망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패턴이 깨졌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겠다. 그럼 언제 우리가 살 거냐? 바닥이 잡혀서 저점에 매수하거나 14,000원대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 확인 매수 따라 붙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톡으로 다 전달 못하니까 말씀으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자, 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대형주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닥에서부터 반등했다가 눌리고 반등했다 눌렸는데 추세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추세가 이탈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식 사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 여기서 레버리지 다 팔았거든요. 우리 25,000원에 팔고 여기 못 판 사람 여기 이틀 동안 팔았습니다. 25,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매수는 18,500원에서 18,800원에 매집해가지고 25,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직전 저점대를 지키느냐, 그래서 18,500원에서 18,200원짜리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게 깨지면 레버리지 건드시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럼 어떤 차트처럼 생기냐면 이렇게 띡 하고 장대 음봉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차트 똑같아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보통 쌍바닥은 지키고 가요. 쓰리바닥에서 지키면 세게 갑니다. 그런데 쓰리바닥까지 내려와서 무너지잖아요. 걔는 급락을 합니다. 이게 차트의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기본만 아세요. 다른 거 뭐 어려운 거 몰라도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돈 버는 데 시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바닥에서 그러니까 한 번 찍고 두 번째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놈 이렇게 가요. 자 보세요. 얘가 찍고 갔다가 내려올 때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등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고점을 돌파했으면 이렇게 가겠지만 가다가 밀리면서 추세대를 이탈해버리죠. 그럼 이 이후의 시세들은 별 볼 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장기 박스 변동성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구간은 크게 오를 수도 크게 내릴 수도 없는 구간이다. 차라리 주식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욕은 먹겠습니다만 차라리 시장이 가려면 아예 박살나게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급락이 나와서 매물 소진되고 나서 최바닥에서 받아가지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강하게 올라갈 확률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박스권 하다가 박스권 돌파되면 감사합니다. 이럴 확률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밑으로 뺐다가 올라온다면 얘는 대박이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위해서는 그냥 올라가는 이 30-40%이 확률에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만 저도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이 밑에가 이탈됐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저는 현금 비중을 80%에서 85%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80에서 90%의 현금을 들고 있고 조금 입질하면서 시장이 더 빠질까 안 빠질까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만약 빠진다면 갖고 있는 현금 풀베팅할 타이밍이 분명히 4월 말 5월 초 사이에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타이밍은 우리 함께 단톡방의 식구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단톡방 안 들어오시고 방송 보십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예, 다음. 자,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도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키고 있던 놈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하는 줄 알았더니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시장은 계속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단기적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은 현재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이번에 시장이 빠질 때 제가 사실 담고 싶은 것은 150 레버리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전 바닥권을 얘가 지킬 거냐 말 거냐, 그래서 10,000원 언저리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받고 싶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담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시장 전반 섹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살 수 있는 게 있느냐, 사고 싶은 게 있느냐, 굉장히 좋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시장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그럼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얘가 지수가 세게 갈 수 있을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올라가면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물량을 많이 베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만 할까요? 아니요. 긍정의 요인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죠. 제가 1월 달부터 3만 원에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KT입니다. 지금 보시면 37,000원대까지 20% 이상 올라가고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7,000원, 36,500원대 이 자리에서 물량을 30% 내지는 50% 정도 청산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30%에서 50% 정도 현재 차익 실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KT는 통신주로 보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보실래요? 제 얼마가 있는지. 지금 가격에 목태도 2배, 3배 이상 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투자해주고 싶고 증여하고 싶고 내가 롱텀으로 내 노후를 위해서 좀 안정적인 우리가 종목을 하나 발견하자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KT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요? 얘는 더 이상 통신주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관련 가장 모듈 업체에서 가장 선두 기업이다라고 보셔라. KT 관련 자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식에 정말 하시는 분이라면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검색창에다 KT 자회사라고만 검색하셔도 여러 개 회사가 뜰 거고 그 회사를 차트를 보시면서 어떤 놈이 괜찮은지 옥석을 가리시면 되고 그 회사들이 각각 뭐 하는 회사인지를 공부해 보시다 보면 그중에 뭘 내가 사야 될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저는 방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아닌 이상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2개가 있습니다. 교육생방까지 하면 3개거든요. 그러면 다 합치면 거기 인원이 2,000명대예요. 그러면 1인당 여러분 1,000만 원어치만 사도 200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인당 1억씩 사게 되면 2,000억이에요. 거의 움직이는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시세 조작이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대형주 외, ETF 외, 지수 외에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공부하셔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랑 공유 나누시면 이거 어떨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언제쯤 사면 될까요? 이쯤이요.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종목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십시오. 다음. 자, 관련 종목에서 제가 하나 더 떴던 게 뭐였냐면 KT만 가느냐 SKT도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무지하게 사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SKT텔레콤 무지하게 뜨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은 현재가에서 절반을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KT 나 마음에 안 들어 SKT 갖고 갈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6만 원이 망가지면 전량 차익 실현하세요. 이해하셨죠? 6만 원. 6만 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SKT도 도태되지 않으려고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기술력에서는 통신에서는 SKT가 현재 1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의 통신 모듈 업체 쪽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 투자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현재 KT 쪽입니다. 저에게 자금을 배팅할래? 너 만약에 2개 비중 얼마나 둘 거야? 그러면 저는 KT에 70%, SKT에 30% 투자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는 항상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얘는 언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가을에 투자해서 겨울에 파카 입을 때 판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9월, 10월쯤 사가지고 11월, 12월에 팔아먹었던 기억나십니까? DB하이텍하고 SK하이닉스. 제가 그거 팔 때 파카 입고 와서 퍼포먼스 한다 그래서 땀띠 나도록 파카 입고 여기 방송을 1시간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반도체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슬슬 저렴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ETF가 34,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좀 매수를 고려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반도체 여기서 3거래일 동안 매집했다가 올라올 때 37,000원 이상에서 정리 다 끝낸다라고 하고 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자,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가 말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 시세 차익을 노린다기보다는 배당주라고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평균값보다 떨어질 때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면 꾸준하게 내가 사서 그냥 모으는 거예요. 삼성전자 망하지는 않겠잖아요. 그죠? 예,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가 또 씩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요. 얘는 그냥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67,000원이잖아요. 이 가격대부터는 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67,000~8,000원 밑에서부터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담고 싶은 가격은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욕하셔도 돼요. 제가 사고 싶은 게 희망 가격입니다. 예, 저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오면 저기다가 비중 40~50%까지 채우겠습니다. 근데 6만 원 깨져서 5만 원 초중반까지 오지 않으면 저는 비중 안 실랍니다. 아시겠죠? 예, 욕해도 좋습니다. 없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부터 산다면 지금 가격부터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5만 원대 초중반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나쁜 악재가 몽땅 터지면 아마 그 가격 올 거예요. 저는 그러면 퍼담으려고요. 그전에는 내가 배당받겠다는 생각으로 장기로 내가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모으시는 분에게는 괜찮지만 현재 차트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얘가 매수가 좋은 가격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주식을 뭐라도 사지 않으면 클릭하지 않으면 손가락에 병이 나는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 열심히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러다 한 번씩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할 때 팔아먹고 또 떨어질 때 기다려서 사시고 이런 관점에서 괜찮고요. 저라면 반도체 업종에서 뭘 살래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이닉스 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이제부터 슬슬 입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서 11만 원대부터 조금 사면서 흐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몇 주 사놓고 지켜보고 더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배팅을 하는 자리는 제가 단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또 하나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좀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67,000원 밑에서 사고 싶거든요. 67,000원부터 6만 원 초반까지를 저는 사고 싶은 가격이라서 떨어지면 사겠습니다. 자, DB하이텍 우리 지난번에 여기 바닥에서 여 밑에 사가지고 여기 84,000원, 5,000원대 다 팔아먹고 만세 불렀던 종목이에요. 기억나실까요? 예, DB하이텍 저희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고 제 주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천천히 사시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면 어떡합니까? 가을, 겨울에 파세요. 아시겠습니까? 반도체는 주기가 거의 그렇게 돌아요. 그래서 내가 떨어질 때 되게 천천히 사야 됩니다. 급하게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둘 중에 종목을 고른다면 DB하이텍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은 배당주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엔 괜찮으나 당장의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 카카오. 자, 이 카카오가 지금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85,000원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적극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기 내려오기 전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상황 보다가 안 내려오겠다 싶어서 그냥 올라간다 싶으면 제가 좀 높은 가격에도 사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카카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놓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타이밍 잡아야죠. 다음 게임인데요. 게임은 좀 떨어져 주게 되면은 11,500원 밑에 떨어질 때 음봉 떨어질 때 살려고 그래요. 지금 아니에요? 예, 음봉 떨어질 때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종목 중에는 뭘 살 거냐라고 물으면 꼭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펄어비스 사겠습니다. 펄어비스.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가 말씀드리면 들어갑니다. 다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우리 여기 바닥에서 열심히 사가지고 잘 팔아먹었습니다. 고점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져야 되고요. 현재 들어가시면 물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2차 전지 대표 삼성 SDI입니다. 우리 여기 48만 원 밑에 49만 원 밑에는 바닥이다 안 사고 뭐하냐 쓸데없는 할 거 없으면 SDI 사시라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올라갈 때 얘가 60만 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58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다 팔아먹고 한 주도 없습니다.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 죄송하지만 저는 사고 싶은 가격이 48만 원에서 51만 원 사이네요. 오면 사겠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때 단톡방에 말씀 공유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우리 31만 원대 노리다가 죽어도 안 와서 35, 6, 7만 원에 샀거든요. 제가 44만 원 찍을 때 다 팔고 싶은 사람 팔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욕심을 낼 거면 41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터치했네요. 끝. 그래서 44만 원에 팔아먹으신 분이 승자고요. 버티고 좀 더 하시고 싶었던 분들도 41만 원에 정리 끝낸 걸로 올 클리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언제 또 살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떨어지면 쌍바닥 지킨다면 요 가격대에 살 것이고 빠진다면 원래 사고 싶었던 30만 원대 초반 30만 원, 31, 2만 원 그쯤에 살 생각하겠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고요.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단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도 시장이 좋지 않다면 항상 기다려 사야 됩니다. 다음. 자,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지금 미디어 컨텐츠 우리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열심히 끌어올려놔서 다 팔아먹었어요. 10,000원 찍던 날에 전량청산 얘기하고 9,700원, 800원 못 파는 사람 팔아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고요. 얘는 좀 떨어져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떨어질지 좀 지켜보는 중이거든요. 약하면 8,500원, 8,700원에 제가 매수할 생각이고요. 세게 내려오면 7,500원에서 8,000원. 여기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에 한 자리에서 여기서 물량을 좀 세게 들어가겠습니다. 30에서 40%까지 배팅을 해보려고요. 자, 순환매를 돌립니다. 먼저 오는 놈 먼저 사서 먹고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는 놈 천천히 사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돈을 가지고 내가 비중을 10%, 20% 해가지고 돈이 돼요?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무슨 우리가 재벌이야? 뭐 비중 5%, 10%. 언제 돈 벌어? 제 말 틀려요? 맞잖아요. 내가 배팅하고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종목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 메타버스입니다. 좀만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요. 얘 바닥권 10,000원에서 9,500원 사이 오면 무조건 배팅하겠습니다. 오면은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철강인데요. 철강은 열심히 가는 되게 큰 종목이에요. 얘는 앞으로도 원자재 값이 오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 매집은 어렵고요. 고려 아연 우리 50만 원, 51만 원에 열심히 사서 60만 원에 팔고 나서 아싸 했는데 지금 조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려와 주면은 사고 싶고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53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입니다. 내려온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 건설주도 마찬가지.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 없으니까 종료하겠습니다. 건설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새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에 미리 사서 시세가 분출할 때 팔아먹었어요. 그죠? GS건설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38,000원 밑에서 열심히 매집해가지고 올라올 때 47,000원, 8,000원, 9,000원에 다 팔아먹었거든요. 자, 지금 조정이 나오면 다시 들어갈 준비하실게요. 예, 한 번 더 해먹을 자리 있어요. 아시겠죠? 예, 봄에 한 번 더 해먹을 자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신양회 우리가 요거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 요 두 개 종목을 여러분 좀 세팅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저게 좋은 타이밍이 오게 되면 매수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자재, 철강, 시멘트 여러분 인건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건축 원가가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아까 나올 때 보니까 20평대 59제곱미터의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분양가가 10억대까지 올랐답니다. 매가가 아닙니다.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지금 소위 마용성이라고 하는 곳에 20평대 아파트 매매가가 14억에서 17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쟤들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장기 계속해서 부족하거든요. 점점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 저점 잡아서 세게 먹기는 못할 거예요. 보통 적게 먹으면 10% 정도 먹을 거고 많이 먹으면 한 20, 30% 먹고 빠질 거거든요. 열심히 모아놨다가 올라오면 팔아먹고 올라오면 팔아먹고 그러면서 하락장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종목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의 매도, 매수 타이밍 함께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부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바로 입장 링크가 조그맣게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현재 약 10분가량 남았네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특히 내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매매할 수 있도록 리딩 방송을 무료로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런 온라인 방송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갈 예정인데요. 바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 시장 점점 단기간이지만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 더 선물 옵션을 통해서 양방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른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이러한 선물 옵션 매매 방법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배워가실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정말 선물 옵션을 지금이라도 배워야만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수익 챙겨갈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내일 드디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이 실시간으로 또 장자방 전문가님이 무료로 리딩 방송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맨날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언제 리딩 방송 열어주실 거예요? 언제 무료로 열어주시나요? 늘 기다렸는데 드디어 또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 리딩 방송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초보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매매를 하면 되고 이 선물 옵션을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좀 함께 하면 되는지 내일 좀 그러한 전략들 좀 세워주시겠어요? 그 초보자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선물 옵션을 해보신 입장에서는 속도의 빠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자, 선물 옵션을 안 해보신 분 입장에서 개념을 잡자면 우리가 네. 주식을 생각을 하면 저는 기준가라는 세팅을 해요. 내일 아마 공개방송 들어와 보시면 아실 텐데 오늘 기준 가격은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가격 위에서 놀면은 아침에 첫 번째 방향이 상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의 진입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선물도 옵션도 동일합니다. 선물도 옵션도 올라가는 방향의 진입을 매수 진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매수를 진입해서 매수한 것을 1차 목표가를 저게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1차 저항, 1차 목표가에서 청산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주식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선물도 옵션도 떨어지는 방향, 하락하는 방향의 진입을 매도 진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 매도 진입, 자, 왜 기준가 아래 있잖아요. 기준가 아래이기 때문에 기준가를 저항으로 보고 매도 진입해서 떨어지는 폭만큼의 수익을 냅니다. 지지가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차 바운딩이 나오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진입하게 되면 1차 바운딩 나오는 지지가에서 1차 청산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초보자는 여기까지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네. 선물하고 옵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물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하나, 종목이 다른 거예요. 종목이 다른 거고 그러면 옵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 옵션, 하나는 풋 옵션. 아씨 뭐 되게 복잡해. 그죠? 근데 안 복잡해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콜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 시장이 올라가면 콜 옵션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 할 때 콜 옵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는 뭐 하면 될까요? 상방에 선물을 매수하면 되고 또 반대로 선물이 올라가면 나는 옵션 하는 사람 뭐 사면 될까요? 콜 옵션을 사면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성은 콜 옵션하고 선물 매수가 함께 올라가는 거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선물 매수로 들어가고 그렇죠. 콜 옵션에 들어가면 그렇죠.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간단한데요. 네. 근데 네. 반대로 또 시장이 빠지게 되면 선물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폭만큼 내가 여기서 매도했는데 이만큼 떨어지면 이만큼이 수익인 거예요. 주식에서 공매도라고 하죠. 대차매도 공매도를 하게 될 때 내가 10만 원에 매도했는데 8만 원에 환매하면 2만 원 떨어진 만큼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선물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공매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고 복잡한 것들이 필요하고 물량도 적어요. 네. 근데 선물은 그냥 매도 진입하면 되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그럼 옵션은 뭐 사요? 풋 옵션. 예. 그래서 올라갈 때는 콜 옵션, 내려갈 때는 풋 옵션입니다. 오. 자, 요 개념을 잡으신 상태에서 네. 제가 어저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초보자들은 여러분들 내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미리 개념을 좀 잡고 오면 좋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주셨고요. 선물 옵션은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매매 속도에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내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30분부터 온라인 방송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다시 한 번 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만 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내일 온라인 방송 장 시작 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내일 어제 시작을 기준으로 어떻게 좀 매매를 했던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제 차트를 보나요? 예. 어제 차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는 4월 12일자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시초가의 개파락을 하고 나서 급상승 전환됐던 하락해서 푹 빠졌다가 급하게 올라갔던 그런 패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늘 여러분 지금 무료 톡방 오늘 들어오고 계시는데 톡방에다가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려요. 선물 기준 가격 300 얼마다.
그리고 1차 상승할 때 얼마, 2차 상승할 때 얼마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 드리는데 올라가게 되면 56.50에 1차, 57.50에 2차 이렇게 제가 목표가를 적어 드려요. 네. 그러면 선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침 기준가만 체크하고 아, 요거보다 위구나 상방, 요거보다 아래구나 하방. 요것만 간단하게 보시면 그럼 내가 방향성을 위냐 아래냐를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선물 입장에서 주식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가끔 제가 종목들을 사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여기다 시황에다가 종목을 써드려요. 요 종목들을 사시면 좋겠다라고. 근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두 번만 그렇게 안정적인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계시면 기본적으로 이 방은 선물 옵션 방입니까? 예, 맞아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방이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주식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괜찮은 거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만 많아봐야 두 번, 세 번, 네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주 하지 않습니다.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겠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전에 그럼 아침에 저희가 하는 매매는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을 내신 분들이 아침에 9시 30분경에 이렇게 올라온 수익들을 보게 되면은 뭐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87만 원, 뭐 190만 원 여기 보면 모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저한테 지금 배우고 계시는 교육생들이세요. 네. 제가 교육생분들께는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실전 매매 못하게 하거든요. 모의로 선물 2개 하고 한 달쯤, 한 달 반쯤 훈련하고 그다음에 옵션 2개에서 4개 가지고 한 달쯤 훈련하면 2달에서 석 달 정도 모의 투자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그다음부터 실전에서 잃지 않아요. 근데 이 두세 달 동안 가짜 돈, 모의 투자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잃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공개 방송 와보시면 모의 수익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3개월 차 이내이신 분들이에요. 근데 실전 수익 올라오시는 분은 그 과정을 잘 하시고 실전 돈을 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 되게 안전하게 하자 말씀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30분이거든요. 장 시작하고 30분 네. 만에 지금 이렇게 뭐 19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금 눈에 띄는데 정말 이게 단기간에 이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자, 장 시작하고 나서 사실 변동성이 가장 크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렇게 수익을 예, 챙기시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11일 날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침에 기준 가격이 354.50이었는데 시초가입니다. 그래서 기준가 아래이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매도, 하방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떨어지는 폭만큼의 수익을 내는데 이게 적게 떨어진 것 같지만 지수로 1포인트가량의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야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올라간다. 여기서 매수 대응을 해서 쭉 치고 올라갔는데 1차 목표가 아까 여러분 제가 그 톡방에 정확해요. 올려드린 글 보셨잖아요. 네, 357.50이라고 네. 올려주셨는데 그쵸. 정확하게 근데 맞추신 고점을 보시게 되면 2차 목표가가 네. 57.50에 정확히 고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물에서는 올라가는 파동도 수익을 낸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이만큼의 올라가는 이만큼의 선물 매수와 콜옵션. 근데 반대로 장이 빠지면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수익을 냈는데 자 보실래요? 이만큼 떨어져요. 자,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색깔을 좀 더 진한 걸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말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과 이런 선물 옵션 매매를 배워놔야만 우리가 그나마 떨어지는 시장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시간 2분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수가 네. 올라갈 때 우리 이 정도의 상승을 한다면 이 정도의 상승을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떨어질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떨어지는 만큼의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올라가는 방향의 매수로 수익을 내지만 내려가는 방향의 매도로도 수익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내일은 아마 제가 온라인 강의 때 옵션을 많이 할 거예요. 만기주기 때문에. 자, 보실까요? 옵션 콜이 얼마에 샀냐면 0.98짜리가 최저가 96입니다. 96,000원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11만 원, 12만 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아먹었냐면 22만 9천 원이 최고가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주식이 상한가 가봐야 30%입니다. 최대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네. 근데 얘가 저점에서 2배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반대로 얘가 그럼 장이 빠지면 콜옵션 당연히 죽잖아요. 네. 그럼 이때에 반대로 뭐 한다? 풋옵션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얘가 풋옵션이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올라올 때
이만큼이 올라와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일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장중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내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장자방 전문가니까 너무 짧은데요. 방송 시간이 내일은 오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고 내일 밤 9시 저희 홍당무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